네. 94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각본 초고를 써놓고도 사실은 이 영화를 실제 제작에 착수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자기 생각한 이 초고에 담아놓은 아이디어 자체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됐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96년에 각본을 실제 작성했더라도 97년부터 한 10년간의 노력한 건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은 투자자들 쫓아다니면서 디지털 영화관을 하자.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데서 조언을 듣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디지털 시네마 위에 이제 3D가 평을 받는 사실 그 어떤 물리적인 또 다른 백그라운드는 네트워크 쪽에 사실은 어떤 디지털 신호처리나 광대역화되는 부분들에 힘입어서 사실은 전 세계 동시 상영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한 규모 경제를 확보하고 그 막대한 제작비를 다시 부가가치로 회수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볼 때 꼭 뭐 영화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방송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 방송 시스템의 현주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뉴스룸이나 전체적인 제작 이 스튜디오나 뭐 부조주조 중심으로 디지털라이즈를 했다고 해도 아직도 그냥 이쪽 취재부서에서 이쪽 편집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리니얼 시스템이랑 뭐 온라인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도 테이프 갖다가 띄워서 옆방에 전달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그 제작 시스템을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을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아날로그에서 스탠다드급 한다고 디지털 투자했다가 다시 또 하이 데피니션 쪽 투자한다고 투자했다가 다시 또 3D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울트라 HD 가면 또 투자하는 이런 대비로 보면 방송사나 제작 환경에서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무엇로 만들어줄 건가 부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 점에서 이제 광고나 어떤 컨텐츠 단위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 구조와 이런 개선들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플랫폼 단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TV, 3D TV나 아니면 PC나 모니터나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서 이 3스크린에서 그냥 연동이 되면서 언제라도 호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 번 전작한 컨텐츠가 3스크린을 통해서 연동돼서 그런 융합적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그 광대역 망에 기초해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 이걸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문제가 사실 좀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방송 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결국 그 아날로그에서의 3D하고 다르게 방송에서의 3D까지 고려하면 결국은 2D로 제작된 컨텐츠에다가 결국 3D 이 뎁스 정보를 넣어준다라는 게 거의 동등하게 밴드위스를 추가로 소요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 정보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과연 2D에서 시청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봤던 시청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아까 에트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호하고 압축하고 다시 이걸 또 디스플레이 쪽하고 정합을 해서 구현해내는 사실은 이 크리에이션의 영역 앞쪽하고 디스플레이 수신단 이 뒤쪽은 사실은 나름대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뭐 펀드가 들어가든 정부의 어떤 뭐 지원이 이루어지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요 중간에 전달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의 방송통신망에 기반해서 이걸 고도화하고 이거를 최적화해서 시청자나 이용자, 소비자가 절대 여기서 불편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품질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와 같이 방송 장비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하고 국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1차 보고를 했고, 그 주 내용은 뭐, 어차피 저희가, 기술 R&D 투자를 통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시키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정확한 액수는 뭐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올해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 쪽 R&D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 기획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R&D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3D TV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하고 또 표준화하는데 한 3년간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또 IPTV용 또 UHD 3D 실감 영상하고 또 인터액티브 시점 제어 기술 개발 등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방송 카메라 쪽에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올해 아마 그 기한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금 전에 그 피로도 관련돼서 처음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 외부로서 그 시각적으로 얻는 정보는 개별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죠. 하나는 양안 시차라고 하는 것으로 좌우로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한쪽 눈의 정보도 초점 조절에 관련된 정보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광학적 정보만 사실과 똑같이 주면 3D 영화라고 해도 피로가 올 원인이 근본적으로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설이 이제 아직까지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100%.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제로 생활하면서 피로를 안 느끼는 부분만큼 그 두 가지 정보만 완벽히 주면 피로를 그 정도 현실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의 3D 기술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현재까지 기술은 어디까지 만족했고 어디가 만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족이 된 것은 양안 시차는 무조건 다 했으니까 3D 영화도 나오고 요즘 TV도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쪽 눈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으면 그냥 2D 영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고 정보가 주어졌을 때 피로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피로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물론 이 피로도가 눈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체 기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시각적인 정보만 보면 이런 눈의 피로도와 관련된 그 정보 중에서 초점 조절과 좀 많이 결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홀로그램 기술이 가장 완벽한 3D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홀로그래픽 3D는 빛이 그 물체가 있는 곳에 모였다 다시 퍼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그래픽이라는 게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회절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이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30년, 50년 후에 상용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안경식을 넘어서 무안경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든지 홀로그램처럼 보이겠지만 단순화시켜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 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불편한 안경을 끼지 않는 3D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렌티큘러나 배리어 같은 기술이 그때 당시 1932년, 이때 당시에 이미 특허가 출원되고 한 기술들입니다. 벌써 한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은 아직 없습니다.